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지유앤타로입니다. 오늘은요, 오랜만에 새로운 연애운, 뉴페이스 연애운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 구독자분들과 새롭게 연애를 하게 될 사람, 나와 결국 사귀게 될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볼 거고요. 제가 어떤 것들을 알려드릴 거냐면, 나와 새롭게 연애를 할 사람의 직업적인 특징, 우리가 연애할 사람과 만나게 될 장소, 언제 연애하는지 날짜와 시기 알려드릴 거고요. 내가 연애하게 될 사람이 나를 왜 좋아하는지, 왜 나랑 사귀려고 하는지 알려드릴 거고, 누가 먼저 고백을 하는지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상대방의 성격이나 성향, 분위기, 외모 이런 것도 알려드릴 거고요. 나 또한 상대방의 어떤 부분에 반해서 상대방과 연애를 시작하게 되는지 알려드릴 거고, 우리가 사귀게 되는 시점, 연애를 하게 되는 이 시점에 상대방이나 나에게 혹은 뭐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떤 이슈나 상황이 있을지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장의 카드가 있어요. 가장 끌리는 카드 선택하셔도 되고 뭐 번호로 선택하셔도 됩니다. 새로운 연애운 들으실 때 팁이 있다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마음 열고 들어주실 것. 그럴 리가 있어 말고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금 사귀는 사람이 맞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렇지만 어쨌든 새로운 연애운으로서 내가 아직 만나지 않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카드가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마음을 열고 들어주셔야 돼요. 그 큰 차이가 있습니다. 행복하고 재밌고 즐겁게 들어주세요. 아셨죠? 이런 사람과 사랑하게 되고 막 재밌는 즐거운 연애 하게 될 이런 귀엽고 이런 감정 느끼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카드가 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제가 초창기 때부터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선택한다? 아니에요. 내가 끌리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카드가 나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내 선택에 의심을 갖지 마시고 그 카드에 해당하는 리딩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분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 분이 곧 만나게 될 새로운 연인, 이 사람은요, 일단 직업적인 부분 먼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전문성, 리더십이 뛰어난 분이에요. 이분이 직업적으로는 그러니까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거나 리더의 포지션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여져요. 예를 들면 이제 기획자, 전략가, 변호사, 이제 고위직 공무원 이렇게 뭔가 냉철한 판단, 책임감 이렇게 좀 요구되는 그런 직종에 있을 가능성도 있고 혼자 사업을 하신다거나 장사를 한다 하시더라도 본인이 굉장히 좀 많은 사람들을 직원을 이끌고 좀 통솔을 해야 하는 그러한 분야에 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소속되어 있기보단 본인이 뭔가를 이끌고 사람들을 지도하고 지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직업적인 특징이 가장 먼저 보여요. 자, 우선 두 분이요, 만나시게 되는 이런 이유? 어떻게 보면 만나게 되는 상대가 날 좋아하게 되고 내가 상대를 좋아하게 되는 이유를 같이 살펴보자면 일단 우리 1번 분이 상대방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꼭 아니더라도요. 1번 분이 연애를 하는 데에 있어서 뭐 먼 과거까지는 우리가 뭐 가치관이 많이 달라졌을 수 있으니까. 근데 현재로서는 1번 분의 이상형이라고 한다면 좀 현실적인 이상형이라고 한다면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자기가 쉽게 자포자기하지 않는 사람을 되게 좋아한다고 나와요. 일단 쉽게 포기하거나 쉽게 무너지거나 멘탈 너무 많이 흔들리거나 이런 것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분이 좋으면 만난다. 사람 멘탈이 흔들릴 수도 있죠.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1번 분은 다른 게 다 좋아도 멘탈이 좀 쉽게 흔들리는 모습을 나한테 보여준다거나 그러니까 너무 쉽게 포기하거나 끈기가 좀 없어 보인다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술가형 라이프 스타일인 사람을 별로 못 견뎌요. 1번 분이. 옛날은 어땠을지 몰라도 최소한 지금은 그리고 이 사람을 만나게 되는 이 시기에는 나는 너무 이렇게 히피 라이프, 욜로 라이프 나 이런 거 좀 별로 안 좋다. 아무리 그 사람이 멋있고 예쁘고 뭐 이래도 나는 좀 이 사람이 현실적인 사람이면 좋겠다. 현실적인 걸 같이 계획하고 가는 사람이면 좋겠다. 진지한 얘기를 할 때 현실적인 부분에서 계산도 같이 해보고 계획도 짤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좋겠고 본인의 야망이나 꿈, 목표 이게 너무 뚜렷하고 너무 뜬구름 잡아서 이게 같이 생활이 가능한가라고 의문이 드는 사람에게 쉽게 빠지진 않는다.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우리 1번 분이. 그러다 보니까 1번 분이 상대방을 좋아하게 되고 상대방과 사귀어야지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 결정적인 이유는 상대방의 어떤 결단력이라고 나와요. 말보다는 막 거창하고 막 나 안 웃겨줘도 돼. 그냥 행동으로 뭔가 보여주는 사람이면 좋겠는 거예요. 실제로 나는 이 사람과 연애도 연애지만 생활을 같이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연애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결단력 그리고 말보다는 좀 행동으로 보여주는 스타일. 그리고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꿋꿋이 해결해 나가고 무너지지 않고 이겨내는가 이 사람의 진짜 엄청난 삶에 대한 의지, 투쟁력 막 이런 거를 보게 되면서 1번 분이 상대방에게 반하게 된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상대방의 성향을 좀 이어서 보자면 이 사람이요 되게 냉철해요. 근데 정말 책임감 강해요. 일에 있어서 본인이 먹고 사는 일, 본인의 직업 이쪽에 있어서도 야망이 있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표현 자체는 서툴 수가 있는데요. 엄청 자상하다고 나와요. 표현은 서툴어. 그러니까 막 말하고 말이 예쁘고 말이 막 이렇게 부드럽고 막 말에 막 애교가 있고 요거까지는 아닌데요. 그냥 사람이 좀 자상한 스타일인 거예요. 말로써 막 이렇게 안 해도 이 자상함이 묻어나오고 책임감도 있고 본인이 커리어 이쪽에도 욕심과 야망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사리 분별도 냉철하게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공과사 구분 확실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의 이상형이 본인의 공과사가 일적인 것, 직업적인 부분과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좀 구분 지어줄 수 있는 사람을 이 사람은 애시당초에 좀 원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분이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좀 볼게요. 어떤 장소에서 마주치거나 만나게 될까? 자, 두 분이요. 업무 관련 모임이나 어떤 협업을 위한 공간이나 학업이나 자격증 준비를 한다거나 시험 준비를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취미로 뭔가를 배우고 싶어 이런 어떤 스터디할 수 있는 장소나 공간 이런 계기 이런 걸로 만나게 될 확률이 높아요. 결국엔 이것도 어떻게 이어지냐면 서로의 직업적인 역량, 라이프 스타일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 또 배우고 싶은 욕심과 이런 취미로서의 어떤 분야,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을 좀 추구하는 사람들끼리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런 것도 인정하고, 결국에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서로의 취미가 맞는다거나, 취미를 존중한다거나, 이게 보다 쉽겠죠. 그러니까 그냥 사교 모임, 그냥 소개팅으로 만났다면 내가 뭐 취미를 배울 거야. 취미 생활을 할 거야. 어디 모임에 나갈 거야. 이런 것 자체를 다 좀 부정적으로 보거나 데이트랑 너무 별개다.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두 분은 서로가 이게 되게 잘 맞는다는 거예요. 오늘 뭐 배우러 가? 거기 가는 거야? 아, 너 이러이러한 거 공부하는 거야? 이렇게 뭔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존중해 줄 수가 있다.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거든요. 자, 두 분은 그럼 언제 만나게 되는지를 말씀드리면 가을의 초입이라고 나와요. 아니면 올해 9월일 수도 있고 올해 가을 아니면 내년 9월 내년 가을까지도 봐요. 그 이상까지 갈 수는 없고 빠르면 올해 9월 2025년 9월 아니면 올해 가을 아니면 내년 9월이나 내년 가을. 일정한 흐름이 이어질 거예요. 내 라이프 스타일이 크게 변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배우거나 공부를 하거나 스터디를 하거나 업무적인 것의 연장선으로 뭔가를 하거나 했을 때 알게 되는 사람, 연락하게 되는 사람, 새롭게 만나게 되는 사람으로 이 사람이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어떤 전환점이 생기게 되고 거기에서 굉장히 두 분이 가까워질 수 있는 흐름이다 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상대방이 우리 1번 분의 어떤 면을 좋아하느냐, 어떤 면에 반하게 되느냐라고 본다면요. 우리 1번 분은요, 내면의 단단함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절제력이 좀 있죠. 내가 얼만큼 단단하냐, 내가 얼만큼 강하냐, 이걸 본인이 굉장히 잘 알고 있고 항상 강하려고 좀 쉽게 무너지지 않으려고 본인도 노력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내가 상대방한테 그러한 것을, 그러한 태도를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1번 분이요. 삶에 대해서 되게 진지하게 고민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1번 분의 그런 모습을 되게 리스펙해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느껴요. 그리고 1번 분만이 가진 현실 감각, 그리고 신념 있죠. 이거 엄청 큰 신념이 있는데 이거 자체가 상대방한테 진지한 만남으로 이어가고 싶다는 호감을 유발한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 상대방이요. 외모 좀 볼게요.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느낌인지 좀 보면 이 사람 수트가 되게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헤어스타일, 머리 되게 단정해요. 깔끔한 스타일이에요.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거추장스럽지 않아요. 깔끔한 스타일이고 굉장히 단정하고 향수를 좋아한다거나 향기가 난다, 향기가 날 것처럼 깔끔하다거나 자기 관리를 되게 잘해요. 위생관념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손톱 이런 것도 관리 잘 할 거고 남자든 여자든 간에 피부는 되게 희거나 흰 편이거나 아니면 피부 자체가 되게 좋거나 곱상하게 좀 생겼다 이렇게 좀 나오고 있고요. 안경을 썼을 수도 있고 뭐 쓸 때 안 쓸 때 있다거나 뭐 렌즈를 낀다거나 뭐 라섹이나 라식을 했을 수도 있겠죠. 눈과 관련된 어떤 이런 부분들도 특징으로 나오니까요. 자, 셔츠가 굉장히 잘 어울려요. 손이 좀 클 수도 있고요. 손이 되게 예쁠 수도 있다. 그리고 여자라면 굉장히 여성스러운 편, 여성이라면 굉장히 여성스러운 편이고 남성이라고 한다면 남자
하지만 굉장히 곱상한 느낌의 남성분이다 라고 좀 보여줘요. 외적인 부분에서 예쁜 남자 이런 느낌. 취미가 꼭 있어요. 외모에서도 취미 카드가 나오는 걸 보면 이분이 진짜 취미나 본인의 이 루틴에 꼭 일적인 외로 하나 넣는 게 꼭 있다. 물을 좋아할 수도 있고요. 뭐 해양 스포츠 이런 것도 좋아할 수 있고 수영 잘할 수도 있고 술을 잘 마실 수도 있는데 술을 많이 마시는 거랑은 조금 달라요. 술을 많이 안 마신다 그래도 술 자체가 셀 수도 있는 그런 편이다 라고도 보여지는 거죠. 두 분이 이런 면에서도 또 잘 맞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고백은 상대방이 먼저 할 수 있는 모습이 보여요. 자신감도 있고요, 상대가. 추진력도 강한 사람이다 보니까 연애에서도 본인이 딱 주도권을 주고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어야 연애가 가능해. 이런 포지션이거든요, 상대방이. 그래서 본인이 딱 좋아한다. 1번 분한테 딱 반했다. 그럼 본인이 딱 고백해서 바로 난 이 관계를 시작할 거야. 이렇게 하고 시작하지 밀당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엄청 뭐 이렇게 지켜본다거나 요런 편은 아니에요. 이 정도 봤으면 내가 이 사람 좋아하고 그러면 나는 이 사람하고 만날래. 이겁니다. 그래서 1번 분을 헷갈리게 하는 편은 분명히 아닐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만 연애를 시작하실 때 어떤 특징으로 보면은 상대가 뭔가 경제적인 부분이나 가족과 관련된 부담이나 이슈가 좀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본인의 약점이라고 생각해서 드러내기를 꺼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번 분에게 본인의 진심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거나 어떤 가족에 대한 이야기나 본인의 지금 경제적인 상황이나 내 경제적인 목표에 대한 본인의 진심 이런 것들을 좀 털어놓거나 진지하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다. 고백을 하고 만나게 되는 두 분의 그 연애 시점에 두 분이 이러한 부분을 벌써부터 이야기하는 그런 흐름도 보여집니다. 아셨죠? 그러면 1번 분의 새로운 연애를 미리 축하드리며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리 2번 분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번 분은요, 자, 나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자신만의 세계가 분명해요. 나만의 세계가 있어. 그래서 2번 분이 학창시절 어릴 때나 이럴 때, 야, 너 진짜 4차원이다. 너 진짜 너만의 세계가 진짜 있다, 너는. 독특하다. 이런 말을 좀 들어본 적 있을 것 같고, 2번 분도 막 그렇다고 막 내가 내 이상형이 4차원이야 이건 아니지만 자신만의 세계가 좀 분명한 사람한테 끌리는 게 있어요. 그게 예술적인 성향이든 본인의 어떤 야망이든 뭐가 됐건 라이프 스타일이든 일상 속에 본인의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이든 간에 나는 이 사람이 본인만의 세계관이 뚜렷해서 그 세계를 사랑하고 그 세계 속에서 일상을 읽어나가며 만들어나가며 사는 사람, 목표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난 좋아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번 분 자체가. 그러다 보니 내가 이런 사람한테 눈이 가고 이런 사람과 만나시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번 분은 내가 이상형이 아닌 사람한테 반하게 되는 확률이 매우 드물고요. 나를 좋아한다고만 반하게 되는 확률도 굉장히 드물어요. 내가 딱 꽂히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번 분이. 자, 곧 이번 분과 연애하게 될 이 사람은, 새로운 이 사람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직업적인 것도 좀 보자라고 하면, 본인만의 세계를 구축한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이다라고 나옵니다. 특히나 이분이요, 상대방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걸 좋아하고 잘하고요. 꾸준히 뭔가를 쌓아가는 직종, 그게 뭐 연봉을,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연봉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직종, 그리고 승진 기회도 아주 무궁무진한 그런 직종, 그리고 뭔가 회사 자체도 좀 오래된
굉장히 좀 대기업 이렇게 아니면은 뭔가 연차가 쌓임에 따라서 특별한 어떤 복지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그러니까 이 한 회사를 다니고 하나의 직종, 이 브랜드 혹은 이 직업, 이 장사를 하는 데 있어서 뭔가를 계속 쌓아가면 쌓아갈수록 나한테 혜택이 오는 그런 느낌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일 하는 일이 아니고 또 여기 5년, 10년 있어도 항상 똑같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종 자체가. 그리고 또 하나가 엔지니어나 건축 관련 손으로 뭔가를 만드는 일, IT 쪽, 부동산, 금융, 물류업계 이쪽에서도 일을 하시게 되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본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 본인 브랜드를 만들고 본인 사업 하시는 분들, 뭐 방송 일 하시는 분들도 해당이 된다라고 좀 보여져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도대체 언제 만나게 되느냐라고 봤을 때 우리가 언제 만나게 될까요? 라고 하면 온라인 커뮤니티나 앱 이런 쪽에서도 가능성이 있어요. SNS나. 아니면 여행지에서 우연히 뭔가 만나거나 다만 중요한 거 뭐냐면 어떤 포인트가 뭐냐면요. 예상치 못하게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상치 못하게. 예상치 못한 만남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평소와 다른 환경에서 마주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나게 되는 데 있어서 평소와 다른 환경에서 만나게 된다는 거죠. 완전히 예상치 못한 환경, 완전히 생각지도 않았던, 그리고 나부터도 이 사람을 만날 때에 있어서 평소에 내 루틴과 내 일상에 껴있는 장소가 아니야.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만나는 데에 있어서 아무도 내 주변 사람도 그렇게 만났다고? 이런 느낌으로 반응을 할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너가 거기서 만났다고? 너 이런 사람들, 이런 장소에서 이런 루트로 만났다고? 이런 느낌으로 나에게 이야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나부터도 내가 이 사람하고 이런 루트로 만나게 될 거라는 걸 불과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예상을 못 해요. 나는 여기서 이 사람을 만나야지. 나 이렇게 일하다가 이 사람이랑 갑자기 연결돼서 만날 거야. 이거를 어떤 계획도 세울 수가 없어요. 이번 분은. 정말 다양한 케이스들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요, 이렇게 카드가 나올 때는 진짜 이렇게 온라인에서 알게 되거나 온라인에서 먼저 알게 되거나 이런 느낌이 꼭 개인 SNS로만 만나게 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온라인으로 뭔가를 배우거나 할 때 어찌어찌 연락이 돼서 온라인에서 만났는데 오프라인에서 배우고 뭔가 이렇게 하는 게 이어지거나 하면서 만나게 되는 것도 온라인에서부터의 만남이 시작된 거고, 또 하나가 내가 이제 뭐 홈페이지 관리를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뭐 만나게 된 고객과 이야기하고 뭐 나눌 이야기들이 있어서 연락을 하는 도중에 만나게 된다거나, 그러니까 정말 너무너무 다양해. 이거는 어떤 한 예시로 들 수가 없을 정도로 되게 드라마틱하다는 거예요. 이번 분이 상대방과 연애를 하게 된 루트는. 근데 어찌됐건 그래도 축약을 해보자면 온라인, SNS, 커뮤니티, 뭐 여행할 때 여행지, 우연한 만남, 완전히 다른 환경, 예상치도 못한 거. 이쪽은 확실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시기가 어떻게 되느냐, 언제 만나게 되느냐라고 봤을 때 올해 말, 이번 연도 말이나 아니면 내년 초 이렇게가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12월에서 2월 사이다. 아주 강하게 들어옵니다. 연인의 이 시기가요. 그리고 특히나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 사이에는요, 이번 분에게 새로운 변화와 결심이 많은 시점이에요. 인연이 들어오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내 개인적인 일상에서도 새로운 변화와 결심이 굉장히 많아지는 시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상대방은요, 우리 이번 분의 맑고요, 긍정적인 분위기를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나와요.
그리고 2번 분이 제가 아까 말했죠. 이상적인 세계, 나만의 세계관이 있어요. 그거를 꿈꾸는 모습에 깊이 끌려요, 상대방이. 와, 완전 나 이 사람 너무 좋아. 그러니까 어쩌면 2번 분을 연인으로서 좋아하는 것도 있는데, 야, 나 2번 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 2번 분을 보면서 나 진짜 이 사람의 팬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정도로 2번 분을 굉장히 사랑스러워하고 좋아하고 너무 그냥 보고만 있어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긍정적이고. 2번 분이 되게 밝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분명히 우울할 때도 있겠지만 태초부터 좀 밝은 에너지가 강하다 보니까 상대방한테 주는 에너지 자체가 밝고요. 긍정적이고 이 사람한테 웃음을 줘요. 웃게 해줘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2번 분이 가진 되게 독특한 감성이 있거든요. 그런 독특한 감성하고 어떤 상상력 이런 게 상대방에게는 신선한 자극이에요. 그 자체가. 뭔가를 안 해도 상대방이 2번 분을 되게 예뻐하고 되게 귀여워하고 이런 게 있을 거예요. 2번 분이 남자든 여자든 그런 거랑 너무너무 상관없이 그냥 예뻐요. 그냥 보면서 예뻐. 보면서 귀여워. 이제 귀여운 거는 진짜 답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게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 상대방 성격을 좀 볼게요. 이 사람이 신중해요. 생각도 되게 많고요. 실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좀 허투루 쓰지를 않아요. 이분이. 절약 정신도 강하고 쓸 땐 쓰지만 평상시에 귀엽다고 사거나 화난다고 사거나 기분 좋다고 사거나 막 이런 게 그렇게 많지는 않다. 나는 무조건 실용적인 소비를 해.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본인의 영역을 철저히 지키는 타입이다. 느린데 묵직한 한 방이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2번 분이 상대방의 현실적인 태도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와, 나와 달라. 나와 소비 패턴이 달라. 너무 매력적이야. 나와 생각하는 게 너무 달라. 너무 매력적이야. 그러면서도 매우 현실적이야. 너무 마음에 들어. 어쩌면 이런 현실적인 부분이 나와 너무너무 비슷하고 나와 닮았기 때문에 더 정이가, 더 좋아. 이런 느낌. 그리고 이 사람이요. 상대방이 본인을 지키면서도 상대를 배려해요. 나를 지키면서도 상대방을 또 배려해요. 본인만 지키려고 막 이기적이고 막 나만 제일 중요해. 나만 상처 안 받을 거야.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나를 지키면서도 난 너를 배려해. 이런 게 몸에 배어 있어요. 굉장히 젠틀하고 매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균형 감각. 저 사람이 인간관계를 맺는 방식. 저 사람이 이성을 대하는 방식. 뭐 내가 동성연애를 한다 그래도 뭐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저 사람이 자신을 좋아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서 굉장히 어른스럽다, 성숙하다 이 느낌을 받기 때문에 상대방을 좋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에서 2번 분이 마음을 열게 돼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상대방의 외모를 좀 볼까요? 상대방의 외모를 보면 상대방은요 좀 차가운 스타일이에요. 외모는 냉정해 보이기도 하고 약간 근데 사연 있어 보이는 느낌이에요. 얼굴에서 저 사람이 이야기가 있는 듯한 느낌, 어떤 배우의 느낌. 근데 잘생기고 예쁘고 무조건 그런 상은 아니고요. 개성이 있는 스타일이라서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예쁘고 멋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요. 개성파 배우의 느낌 있잖아요. 이게 딱 얼굴에서 뭔가 이야기가 서사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무조건 예쁘다, 예쁘장하다, 예쁘다, 무조건 잘생기고 멋있다, 뭐 눈, 코, 뭐 또렷하고 크고 이렇다 이런 느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얼굴에서 뭔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사람이라는 거, 얼굴이. 그리고 이 사람이요 운전을 잘하거나 운전에 취미가 있을 수도 있고요. 캐주얼한 차림이 굉장히 잘 어울려요. 청바지 특히 정말 잘 어울릴 거예요. 몸매 좋은 편입니다. 운동 좋아해요. 헬스, 요가, 필라테스 뭐가 됐더라도 운동이 꼭 한 가지씩 있어요. 본인이 좋아하고 본인이 하는 운동, 본인이 몸매를 가꾸고 근육을 만드는 그러한 운동이 하나씩 있다. 굉장히 다양한 스타일링을 해본 경험도 있다고 나와요. 독특한 카드인데 여러 가지 헤어스타일을 해봤거나 여러 가지 스타일의 변화를 줘봤거나 1, 2년 전의 스타일과 현재 스타일이 굉장히 많이 다르다거나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고백은요, 의외로 우리 2번 분 쪽에서 먼저 하게 될 가능성도 높아요. 고백을. 근데 그 고백이요, 감정이 막 폭발해가지고 막 하는 그런 고백보다는 조심스러운 제안, 조심스러운 진심 표현, 마음 표현, 관심 표현, 요런 쪽에 가까운 고백이에요. 막, 야, 나 너 너무 좋아하는데, 우리 사귀자. 나 진짜 너 아니면 안 되겠어. 막 이런 느낌보다, 이런 점이 되게 좋거나, 뭐, 이러한 부분을 많이 지켜봤는데, 너무 내 마음에 들더라. 아니면, 나 당신을 좀 조심스럽지만 천천히 알아가고 싶다. 진지한 관계로 만나보고 싶다. 당신 너무 나한테 소중하다. 당신 덕분에 내가 사랑을 좀 알아가고 있는 것 같다. 마음이 요즘 되게 설레이고, 기분이 너무너무 좋다. 당신이 유일하게 나를 되게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되게, 조심스럽지만 진중하고 담백한데 그 안에 그냥 내 진심이 다 담겨있는 그런 느낌으로 이번 분이 표현을 하시게 된다라고 보여지는 걸로 봐서는 진짜 이러한 사람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먼저 표현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보여져요. 두 분이 연애를 시작하시게 된다면요, 이 시기에 상대방이 뭔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거나 새로운 변화를 주거나 이직을 준비한다거나 사업이나 뭐 창업을 준비한다거나 현실적으로 본인의 삶에 변화를 겪고 있을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감정을 막 시시각각 우리가 서로 막 나누는 데는 이 사람의 현실적인 변화가 같이 있기 때문에 바쁘고 정신이 없을 수는 있겠지만 진심은 분명하다라는 거. 상대방의 진심은 상대가 좀 바쁠 뿐이고 정신이 좀 없을 수 있지만 이 진심만큼은 서로가 통한다는 걸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2번 분의 새로운 연애를 미리 축하드리면서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네, 3번 분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방이요, 우리 3번 분의 어떤 것에 반응이 되는지 아세요? 감정적인 깊이, 그리고 배려심, 그리고 3번 분은 자신의 단점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복잡한 어떤 내면? 이거를 품고서 견디는 모습? 특히나 아픔을 견뎌내는 모습? 3번 분의 강인한 모습? 이런 것에 굉장히 끌린다라고 나옵니다. 겉으로 봤을 때 3번 분이 그렇게 세게 보이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카드로만 여러분을 볼 수 있지만 어찌되었든 카드로 보여지는 우리 3번 분의 모습은 그렇게 세거나 막 강해 보이거나 막 무서워 보인다거나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외적인 모습은 말이죠. 근데 내면은 정말 강해요. 누구보다 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강합니다. 강인하다는 게 조금 더 맞는 표현이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겉과 달리 속이 단단해진 데에는 그만큼 3번 분이 견뎌낸 것들, 그 어떤 것들을 경험하고 상황을 겪고 하면서 내가 스스로 체득한 나만의 비법, 삶을 대하는 고통을 이겨내는 그런 비법들이 있지 않았나. 전 그렇게 봐요. 그냥 저절로 얻어지는 건 없을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3번 분은 본인이 연애와 일, 연애와 직업, 연애와 가족,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일을 하거나 내가 뭔가 돈을 벌거나 내가 가족 구성원을 뭐 책임져야 되거나 등등등 여러 가지 상황들은 다 다르겠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냥 막 연애하는 대로 막 닥치는 대로 연애하고 재밌게만 연애하고 이렇게 된 걸로 보여지진 않아요. 그냥 이 카드 하나하나가 주는 느낌들이 되게 좀 무겁기도 하고요. 되게 진지하기도 하고요. 되게 성숙해요. 근데 그 성숙함이 막 원해서 성숙했던 건 아닌 것 같은 거죠. 근데 이거를 3번 분의 새로운 연애 상대가 느낀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이 여자는 혹은 이 남자는 본인이 성숙하고 싶어서 성숙해진 건 아니지만 일찍 철이 들었구나. 그리고 정말 어른스럽구나. 어른이 빨리 되고 싶지는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어른스럽게 컸구나.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 굉장히 강하다, 강인하다, 단단하다. 사람이 이 어떤 내면적인 이 정신적인 코어가 잡혀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아서 아, 내가 이 사람한테 배울 게 많구나. 이거를 계속 느낀다고 해요. 아마 3번 폰과 이 사람의 대화에서 나오는 것과 뭐 만남이 있을 때의 어떤 분위기 속에서 상대가 3번 폰을 어떻게 느끼는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느끼는 감정들이 달랐겠고 다양했겠지만 상대는 가장 중요한 건 나를 굉장히 성숙한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거고 복잡한 내면을 품고 있다. 이것 자체에서 이 상대방이 3번 분의 인생에 좀 관여하고 싶어진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 사람, 이 여자, 이 남자의 모든 어려움을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함께하고 싶다. 지켜주고 싶다. 옆에서 항상 지지해주고 싶다. 이 사람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 사람의 삶의 태도를 함께 응원해 나가면서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성숙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해요. 어른스러운 사람이 어른스러운 사람을 만나게 된 거라고 보여지고 이 아픔을 알고 삶을 되게 귀하게 생각하고 성실히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되게 귀하게 생각하던 사람이 이런 걸 또 같이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과 맞는 것 같다. 라고 느껴져요. 자, 상대방은요, 되게 지적이에요. 그리고 감성이 깊은 사람이기 때문에 3번 분의 감수성을 이 사람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 느낄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심리상담, 교육, 종교, 뭐 콘텐츠 제작, 예술, 방송, 운동 이쪽과 관련되어서 뭔가 사람의 내면에 접근을 하거나 뭔가를 가르치는 일, 교육 쪽에서 일을 종사할 수 있는 확률들이 좀 보여져요. 상대방과 내가 만나는 장소 말씀드릴게요. 일단 강의, 교육장, 강의실 이런 거, 대학교, 학교 이런 것들, 북카페, 종교, 명상 모임 혹은 공식적으로 진짜 소개팅하는 자리에서 만날 수도 있어요. 주변 지인의 소개나 친구의 소개 이런 가능성 굉장히 크다. 자, 두 분의 만남의 시기는요. 빠르면 8월 말 그리고 9월 초가 기대가 되고 만약에 조금 늦어진다 하면 추석 무렵까지도 만날 수가 있어요. 되게 조용히 누구도 쥐도새도 모르게 연애하나 싶었는데 연애를 하게 되는 그런 흐름입니다. 8월 말에서 9월 초 혹은 추석 무렵이에요. 그래서 만에하나 정말 나 연애하고 싶다. 근데 진짜 이때 된다고 하면 내가 먼저 이런 행운의 장소, 내가 이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카드에서 말해준 장소나 모임 등을 참석해 보시는 거 적극적으로 추천드려요. 자, 고백은 누가 하냐 보면 서로 거의 동시에 이런 카드가 많이 나옵니다. 상대방이 먼저 우리 3번 분에게 감정 표현을 시도를 할 거고요. 3번 분이 확답을 하는 흐름이 보여요. 누가 먼저라고 할 건 없어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상대방 성격을 좀 보면요. 이분이 되게 조용해요. 신념이 뚜렷하고 감정적으로 깊이가 있어요. 그니까 3번 분도 이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가끔요, 상대가 가만히 무표정하고 있을 때는 우울한가? 슬픈가? 뭔 일 있나? 이런 느낌이 들 수는 있어요. 이 인상 자체가 워낙 막 밝고 통통 튀고 이런 인상이나 분위기는 아니에요. 상대가 약간 시니컬한 모습이 있어서. 그래서 울적해 보이고 우울해 보이고 뭐 무슨 일 있나? 아니면 뭐 안 좋은 일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거는 그냥 이 사람의 기본값이에요. 기본값이고 되게 따뜻하고 좀 헌신적인 사람일 수가 있겠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의 외모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면은 자, 이분이요 되게 도시적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섹시한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적인 느낌 역시나 여기에서도 지적인 카드가 보입니다. 지적인 느낌이 드는 외모다. 눈매가요 고양이상 남자든 여자든 눈에 약간 도화살이 좀 가득해 보이는, 실제로 그게 도화살이든 홍염살이든 화개살이든 무슨 살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냥 도화살 자체가 눈에 왠지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에요. 눈매가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거고 눈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스타일이다. 턱선도 좀 날카로워 보일 수가 있겠어요. V라인에 좀 가까운 얼굴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다. 그리고 머리숱이 많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이렇게 헤어스타일을 되게 잘 헤어를 두피 관리 막 이런 데에도 관리를 할 정도로 이 관리나 이런 항목에 좀 빡세게 관리를 하는 그런 사람일 수가 있겠다라는 거. 자, 좀 극단적인 부분이 보여져요. 약간 이제 남성분들도 여성분들도 관심 있는 분들은 관심 있겠고 관심 없는 분들은 나 그런 거 관심 없어 하실 수 있겠지만 이 상대방의 외모에서는요, 두 가지 모습이 다 보여요. 어떤 모습이냐면 이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봄과 겨울이 동시에 떠오르는 스타일이에요. 이 봄의 인간화, 겨울의 인간화가 이렇게 생겼으려나 이런 느낌이려나 할 수 있을 정도의 생김새다. 봄 웜 혹은 뭐 겨울 쿨톤 이런 느낌을 같이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상대방이 또 보면 귀하게 자란 느낌, 공주님, 왕자님 재질 약간 뭔가 고생 같은 거 하나도 안 해봤을 것 같고 고급스러운 그런 귀티나는 느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한테 이 사람은요, 잘 맞는 스타일을 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타일링을 잘 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혹은 뭐 누구한테 뭐 도움을 받았던지 어쨌든 그런 게 있고요. 옷태도 잘 받아요. 그래서 무채색 옷을 좀 즐겨 입을 거예요, 아마. 이 막 어떤 색을 화려하게 활용해서 하기보단 좀 무채색의 옷을 좀 즐겨 입고 실용적인 옷 스타일을 좀 좋아하고, 근육질보다는요, 사실 좀 슬림한 스타일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모델상의 얼굴이라거나, 약간 근육이야 우리가 뭐 운동하면서 만들 수도 있고 하겠지만 일단은 슬림한 느낌이 좀 크다. 허리가 얇다거나 팔다리가 이렇게 슬림하게 길게 뻗었다거나 이런 느낌. 그래서 비율이 좋기 때문에 같은 키의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의 키가 조금 더 커 보일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3번 분이요. 상대방을 좋아하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치만 그 중에서도 상대방이 나한테 되게 따뜻한 말을 해준다고 해요. 조언이 됐건 상담이 됐건 고민을 들어주는 게 됐건 문제 해결을 해주건 위로가 되었건 상대가 나한테 따뜻하게 어떤 말을 해줄 거래요. 그때 내가 되게 마음이 복잡했는데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알아주는구나. 공감을 받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에 확 빠져들게 된다. 그리고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우리 둘 다 내면 세계가 굉장히 성숙해요. 이거 되게 성숙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다 나처럼 살아갈 줄 사람은 다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 하면 대부분이 나와 엄청 다를 거라 생각 안 하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 사람들도 저렇게 살아가지 않을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를 객관화시켜서 보는 게 칭찬이 잘 안 될 때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3번 분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는 이 카드들이 말해주는 성숙함이라는 건 진짜 나만이 갖고 있는 성숙함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이렇게 성숙하면 성숙하다고 안 보일 텐데 또래에 비해 굉장히 성숙하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 이렇게 생각하면 나도 남들도 다 나처럼 생각하지 않나? 이게 굳이 뭐 그렇게까지 성숙한 일인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매우 성숙하다는 거예요.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도 삶을 대하는 이런 태도에 대해서도 나라는 사람은 굉장히 성숙하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다 성숙하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대처하고 살아가지는 않는다는 거. 그런 것도 좀 있다. 스스로 좀 인정해 주시고 칭찬할 건 좀 칭찬해 주시고. 그래서 서로가 어쨌든 성숙한 내면에 반하게 된다. 서로 그걸 알아차리게 된다. 발견하게 된다. 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근데 연애 초반에는요. 이 사람하고의 어떤 독특한 특징이나 이슈가 있을까 물어보면은 두 분 중에 한 분, 특히나 상대방 쪽에서 가족 문제나 과거 연애에 대한 어떤 상처, 뭐 이런 것들, 스트레스 이런 게 좀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조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실제로. 그래서 이거를 뭔가 3번 분에게 되게 많이 숨기고 얘기를 굳이 안 하려고는 할 텐데 결국에는 이러한 문제, 아픔, 본인의 고민 또한 3번 분이 이 사람한테 털어놓았던 것처럼 같이 털어놓고 이야기하고 나누고 이럴 수 있다는 거.
그게 두 분 사이에 어떻게 보면 약간 독특한 특징일 수가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3번 분의 새로운 연애를 응원하며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리 4번 분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방하고 어떻게 만나게 될지 등등 제가 좀 살펴볼 건데요. 우선 상대방이요. 우리 4번 분을 너무 잘 알아요.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4번 분과 상대방이 갑자기 만나서 확 사귄다. 첫눈에 반해서 갑자기 뜨겁게 불타오른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우리 둘이 알아가는 시기 자체가 꽤 오랫동안 있어요. 지인으로든 친구로든 어떤 식으로든 우리 둘은 알아가고 연락하고 상대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가고 대화하고 또 뜨문뜨문 만나보기도 하고 계절이 지나가든 아니면 몇 해가 지나가든 이런 식으로라도 뭔가 이렇게 좀 오랫동안 알다가 사귀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대방 같은 경우는 일단 4번 분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볼 수가 있겠다라고 나와요. 4번 분이 어떤 사람이든 여린 사람이든 파워풀한 사람이든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든 사랑이 많은 사람이든 정이 많은 사람이든 뭔가 마음이 약한 사람이든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힘이 있어요, 상대방이. 그리고요. 이 4번 분이 보면 좀 상처를 받는 일들이 좀 있는데 상처를 딛고 다시 일어서는 모습에 굉장히 상대방이 감명 깊게 느낄 것이다 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4번 분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상처를 받고 끝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 상처를 받고 그걸 다시 딛고 일어서는 과정이 굉장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걸 상대방한테 말로 표현할 수도 있겠고 고민 상담을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4번 분이 일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상대가 알아보면서 혹은 옆에서 지켜보면서 느끼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상처를 딛고 다시 일어서는 모습에서 큰 감명을 받는다. 그리고 겉모습하고 되게 다르게요. 4번 분이 강단이 있어요. 좀 깡이 있다 그러죠. 나 이쯤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거 나 해볼래. 나 도전해볼래. 이런 느낌까지도. 나 그냥 뭔들 해볼래. 이럴 수 있는 그런 깡이 있어요. 그런 강단 있는 모습, 무서울 거 없이, 겁 없이 이렇게 좀 하는 그런 매력, 그런 에너지에 굉장히 매력을 느끼게 된다라고 나와요. 상대방은요, 굉장히 냉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뜨거운 열정을 가진 리더형이다, 카리스마형의 인물이다 라고 처음에 카드가 얘기를 해주긴 했지만 굉장히 냉철한 사람이라서요. 아무나 안 만나요. 그냥 본인이 사랑하고 연애하고 사귀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을요. 본인이 딱 몇 번이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본인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질문하고 그리고 나서 진짜 이 사람이다 싶은 사람하고만 사귈 거예요, 아마. 이분은 그래요. 그래서 상대방의 특징에도 보면은 이 사람이 굉장히 오랫동안 독신이었을 것이다. 혹은 오랫동안 연애를 쉬었을 것이다. 마지막 연애가 꽤 오래 전일 것이다. 등등등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만약에 최근까지도 썸을 탔었다라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벼운 느낌? 그러니까 알아가는 느낌 정도지 진지한 연애를 엄청나게 오랫동안 누군가랑 하고 있다. 그게 최근이다. 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이 사람이 최근까지도 누군가를 만났다고 한다면 그거는 정말 누군가를 알아가 보려고 하는 시도 자체지 뜨거운 사랑, 깊은 사랑 이거는 꽤나 오래됐거나 아니면 본인이 좀 지금은 일할 때지 연애할 땐 아니야 라고 해서 좀 오랫동안 연애를 쉬었다거나 그랬을 확률이 오히려 더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겉으로 상대방이 되게 완벽해 보일 거예요. 근데 상대방의 속에는 외로움하고요, 책임감이 좀 뒤섞여가지고 복잡함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본인도 이렇게 본인이 왜 이렇게 모든 걸 다 갖고 가려는지, 다 안고 가려는지, 다 짊어지고 가려는지를 스스로가 좀 힘들어 한다 라면서도 본인이 또 그래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내가 또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함께 해줄 사람을 또 찾고 기다리고 있다 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4번 분에게 이 사람도 끌리는 거예요. 왜? 4번 분도 본인하고 만만치 않게 비슷해 보이거든요. 또 하나의 나같거든요. 이 사람하고 만나게 되는 장소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공공기관이나요, 행사장 혹은 사람들이 많은 모임 속에서, 아니면 특별한 자리에 초대를 받아가게 되거나 뭐 페스티벌에 가거나 축제에 가거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내가 스스로 찾아가는 것도 찾아가는 건데 초대를 받거나 의도치 않게 들리게 되거나 한번 가볼까 싶어서 우연한 기회에 가는 길에 들린다거나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지인이 이렇게 해서 좀 괜찮은 데가 있는데 한번 와볼래 해서 제안을 받아 가거나 이런 자리에서 만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여요. 만남의 시기를 알려드릴게요. 두 분의 만남의 시기는요, 굉장히 갑작스럽고 운명적인 흐름의 카드가 먼저 보이고요. 다가오는 한 차례의 어떤 큰 감정적인 부분이 좀 리셋되고 나서, 그러니까 두 분은요, 갑자기 이렇게 딱 아무 일 없다가 만나는 게 아니라 나든 상대방이든 뭔가 어떤 일이 크게 오고 그게 감정적으로 한번 싹 리셋이 되는 계기가 있을 거예요. 그게 뭐 회사 문제든 사업 문제든 장사 문제든 내 일 문제든 가족 문제든 금전 문제든 연애 문제든 간에 뭔가 되게 갑작스러워. 그리고 정말 운명적이야. 근데 이 흐름이 한 차례 확 오고 감정적으로 이걸 다 소진하고 쏟아내고 나서 완벽히 리셋을 해버려요. 그 이후에 갑자기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별을 할 수도 있고요. 어떤 것에 대한 실망일 수도 있고 어떤 것에 대한 큰 변화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내 감정적인 부분이 완전히 리셋이 되고 나서 이 인연이 다가올 수가 있겠다. 만남의 시기가. 그래서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일단 한 차례 강한 인연의 기운이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최소 가장 빠를 때는 올해 10월에서 11월 사이예요. 자, 고백 그럼 누가 할까? 상대방이 먼저 할 수 있습니다. 되게 단호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마치 오랫동안 기다렸다, 나 오랫동안 너 지켜보고 있었다, 너도 알지 않냐, 이렇게 뭔가 확실하게 기다렸다, 확실하게 다가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담백한데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할 거고요. 나를 헷갈리게 절대 하지 않을 거예요, 상대방이. 그리고 이 사람은 정말 확신에 차서 얘기하는 걸 거고요. 그냥 사귀려고, 설렁설렁 사귀려고라고 하면 상대방 고백 안 할 스타일이에요. 이 사람은 완전히 미래까지 보고 결혼까지도 염두에 두고 고백을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그럼 나는 상대방이 어떤 면에 끌릴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뭔가 책임지려는 태도. 이 사람이 말만 앞서거나 이렇게 좀 가볍게 행동하거나 이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역시나 카리스마와 뭔가를 책임지려고 하는 태도, 그리고 사랑 앞에서 굉장히 솔직한 모습에 되게 강하게 끌린다. 정말 어쩌면 이 사람만큼 순수한 사람이 없겠다. 이 정도의 솔직함은 순수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거 아닐까? 라고까지도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두 분이요, 연애를 시작하게 되는 시점, 고백을 서로 받고 이렇게 뭔가 하고 이렇게 좀 썸을 타다가 결정적으로 연애를 하는 그 시점에 어떤 일들이 있냐면, 대인관계 문제, 상대방 혹은 내가 대인관계 문제가 있다거나 직장에서의 스트레스가 있다거나 혹은 어떤 과거 연애에서의 받은 상처가 아직까지 아물지 않은 거를 안고 가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4번 분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시험 때 어떻게 보면 시험이 될 수도 있겠다.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 부분을 어떻게 이겨내는가,
어떻게 승화시키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 관계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시험대가 있겠다. 근데 그게 사원뿐일 수도 있고요. 상대방의 상황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겠다. 그래서인지 어쨌든 아까 나온 것처럼 두 분은 한 번에 확 불타올라서 고백하는 것보다 확신의 고백이 들어가는 만큼 오랫동안 알고 지내게 되다가 고백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한 시기적인 거 10월에서 11월은 지금까지 알던 사람이라면 10월에서 11월 사이에 고백이 오고 갈 수도 있겠지만 아예 아직까지 만나지 않은 사람이라면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만나게 되면서 그 이후에 고백이 있을 수가 있겠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외모를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이 사람이요. 눈매가 진짜 깊어요. 눈이 예뻐요. 눈 자체가 예뻐요. 약간 외국 혼혈과도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리고 눈동자 색깔 예쁘신 분들 있죠. 눈동자 컬러. 눈동자의 컬러도 되게 예쁘다라고 나오고요. 상대방이 패션을 좀 좋아해요. 옷도 잘 입고. 근데 제복이 조금 더 잘 어울리는 느낌의 사람이다라고 나옵니다. 제복이나 수트, 정장, 오피스룩 이렇게 좀 이런 각 잡힌 옷들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외모예요. 자, 모성애, 부성애 둘 다 건드릴 수 있는 듯한 외모입니다. 외모에서부터. 약간 미소년, 미소녀 느낌 들 때 있고요.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소년스러운 그런 미가 느껴질 수 있는 사람이다. 잘생기고 예쁘고 다 떠나서요. 일단 귀엽고요. 되게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남자, 여자 다 떠나서 보호해주고 싶은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운동복 되게 잘 어울릴 거고요. 또 밝고 웃는 모습에 어떻게 보면 반전이 있지 않을까. 4번 분이 그런 모습에도 꽤 흔들리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상대방이요. 얼굴에서 이미 따뜻함과 선함이 묻어나오는 스타일이에요. 착해 보이고요. 선해 보여요. 인상이 좋은 스타일이고 면접, 상견례 프리패스상 이런 느낌으로 참하고 바른 느낌의 사람이다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얼굴에서 그 바름이 드러나는 사람이다라고 말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4번 분의 미래, 연애를 응원하며 미리 축하드리며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